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선정수입니다. 오늘 10월 28일 브라질의 주요 소식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도록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브라질의 지금 기준금리가 연간 7.75%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는 1년간 있었던 모든 은행들의 거래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예전에 2014년 15년도에는 13%, 14% 등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준금리를 한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걸 7.75%까지 올랐는데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다가 특히 작년에 초에 8월, 9월 달에는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 당시에 코비드 사태로 격리가 계속 이어오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좀 내리자라고 해서 2%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오르다가 2.75, 3.5, 4.25, 5.25, 6.25 이렇게 오르다가 드디어 7.75로 지금 오르게 된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브라질에서는 가장 이렇게 높았을 때는 14%까지 지금 올랐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도 작년에 2%대까지 떨어질 때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계약을 바꾸지 않겠느냐. 제가 계약한 것을 그때 한 11% 정도 되는 이런 그런 시절에 계약을 한 게 있었는데 이것을 2%로 떨어졌으니 다시 바꾸자 라고 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내고 있는 할부금이 확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조건은 변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동이죠, 연동.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지금 내고 있는 거는 그냥 고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환율이 오르든 물가가 상승하든 상관이 없이 그 비용만 계속 내면 되는데 이걸 마치 연동으로 바꾸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또 오르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물가 상승이 오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내고 있는 할부금도 또 많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원래 이런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또 물가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정상적인 이런 절차인데요. 브라질에서는 이걸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시중에 있는 이런 이자가 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가 약간 휘청거리면서 환율이 또 오르게 되고 또 그러면서 다시 또 물가가 오르는 등 이 브라질 경제가 좀 특이하게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에 연동하면서 다른 데서는 먹히는 약발이 브라질은 잘 먹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현재 그 뽀빤사라고 하는 이제 정기 적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이죠. 이걸 넣어놓게 되면은 이제 이자를 주게 되는데 지금 1년간 4.3% 정도 되는 이런 이자를 그전에는 줬는데 이제는 5.44% 정도 되는 이제 이자를 이제 주게 되면은 1000헤알 정도 되는, 그러니까 1000헤알이면 지금 현재로서 지금 한 200불이 채 안 되는 돈인데 이걸 넣게 되면 한 1년간 한 10불 정도 되는 이제 이자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로 인하여 지금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8.5% 정도로 지금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오르고 이게 내년에는 또 9.5%까지 지금 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제 뽀빤사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적금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두게 되면은 여기서 낮은 이율도 있지만 거기다가 또 이제 세금 또 거기다가 또 소득세 또 물가 상승 이런 걸 제하게 되면은 지금 딱 1년 작년 10월에 넣어놓고 올해 10월을 딱 됐으면은 딱 1년간 마이너스 7.4% 되는 넣어놓으면 손해본다는 그런 이야기죠. 같은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다른 이제 적금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국채 같은 경우도 원래는 7.6%의 이익이 있지만 여기서 세금을 또 제하고 소득 세금을 제하고 또 지금 요즘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2.6%. 또한 세데베 상품도 여기서 9.95%, 6.6, 6.1% 이렇게 있지만 이것도 당연히 물가 상승과 이런 거를 또 세금을 제하게 되면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3.7% 등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적금을 넣게 되면은 지금 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브라질 시장도 많이 요동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비드로 인하여 경제가 활동이 지금 많이 지금 망가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으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 다른 상품도 있고 또 이것을 피해가는 것도 있고요. 투자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 지금 현재 상파울루에서 시내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건설 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과 비교해서 한 106% 정도 되는 새로운 분양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보면 100% 이상의 성장을 했어 건설사가. 야, 그러면 이제 건설 붐이 다시 일어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반은 맞는 게 뭐 현재 건설 붐은 이제 호황기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4만 1,000개 새로운 분양이 있었고요. 같은 기간에 한 4만 2천 개 정도 되는 이제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주고 이제 사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분양은 지금 작년부터 원래 새롭게 분양을 했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중단했다가 요번에 분양을 하면서 시장에 확 물건이 풀린 것이고요. 건설사들이 시작한 건데 공사하다가 지금 멈추는 걸 지금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지금 빨리빨리 만들어서 짓고 팔고 있고요. 또한 소비자도 작년에 집을 살려고 했는데 못 산 것을 올해 사자라고 해서 지금 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기준금리가 쭉 10%대에서 뭐 2%, 3%, 4%대로 쭉 떨어졌을 때 이제 사자라고 해서 막 몰려들었고요. 또한 이게 과열되면서 브라질의 연방저축은행 카이샤 에코노미코 페데랄에서 이 은행 이제 모기지를 이제 주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한 50%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지금 막는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이것을 이어서 소비자들이 지금 건설 붐을 많이 일으켜서 새로운 아파트를 이제 사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라 하지만 이게 자꾸 빨리빨리 만들고 이렇게 해야 지금 경제가 지금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상파울루에서 지금 발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99%가 다 이제 델타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주종을 지금 이루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60만 6천 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요. 연간 사망자가 이제 400명대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인 현상인지, 그러니까 이제 날씨와 환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백신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서 내년 2월, 3월 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시 이제 만약에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가 늦는다면 아마 백신 효과가 없다라고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이 보시는 것 같이 가장 39만 3천 명이 코비드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같은 기간에 19만 9천 명이 코비드로 사망했다 하고요.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보면 이게 다 이제 호흡기 질환입니다. 호흡기 질환 또 아니면 또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람이 작년에는 뭐 10만 명인데 올해는 8만 4천 명. 뭐 심장마비가 작년에는 뭐 9만 5천 명인데 올해 8만 명인데 어쨌든 가장 많이 사망한 사람이 이제 코비드로 지금 사망을 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또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올해 안에 들어와서 가솔린이 73%, 또 디젤이 6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르다 보니 상파울루 지금 시내에서 팔리고 있는 이제 평균 가격을 보면 가솔린은 1리터에 6.40 헤알, 그러니까 1.14불 정도 되고요. 에탄올은 4.99 헤알, 그러니까 이제 0.89센트 되고요. 디젤은 5.16 헤알, 그러니까 이것도 뭐 0.92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유국이면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환율과 연동되며 수입합니다. 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은 산유국이지만 전체를 다 커버할 정도의 그 산유를 퍼내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하지만 이제 질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수입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혼란 상태에 있는 뭐 자일 볼소나로 대통령 정치적인 문제로 불안감으로 인해요 시장이 지금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됐건 이런저런 인하여 지금 가솔린이 엄청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가솔린이 50% 올랐다? 그럼 같은 제 월급이나 뭐 누구 수익이 50% 올랐을까요? 당연히 아무도 안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2중, 3중으로 지금 이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그전에는 지우마 대통령 시대에는 연동제를 포기하고 브라질 석유공사에서 이 부담감을 모두 안 하나.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무리 달러가 오르고 뭐 가격이 뭐 하락하고 폭락하고 아니면 석유가 오르더라도 브라질 석유공사에서 그 부담감을 안 와서 시중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가솔린과 뭐 이런 것을 올리지를 못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전임 대통령이었던 미셸 떼멜에서 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브라질 석유공사가 이게 무슨 뭐
이게 망한다. 이거 너무 부담감이다. 그리고 브라질 석유공사가 왜 그런 역할을 해야 돼? 그러지 말고 이제 앞으로 국내에서 사고 파는 이런 가솔리나 이런 유류 가격은 연동제 외국에서 파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라. 라고 해서 이제 페트로브라스는 수익이 늘면서 건전해졌지만 그만큼 모든 부담감은 이제 국민이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이게 칼입니다. 이게 페트로브라스를 브라소공사를 희생시키느냐 아니면 국민이 전체가 고통을 받느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은 또 이제 약간 이런 자연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남부지방의 산타카타리나라는 주에 유명한 이런 캄보리우라고 하는 해변이 있습니다. 이게 멋있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쫙 건물들이 쭉 있는데요. 그 앞에 보는 해변이 거의 안 보이죠? 예. 원래는 7, 80년만 해도 해변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물도 좋고 이렇게 사람들이 뭐 쉬는 곳이었는데요. 이 현대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늘고 건물을 높게 짓자 이게 해변이 점차 사라지며 지금은 사람들이 요만한 폭이 얼마 안 되는 곳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칫 하다 보면은 이 모래사장도 쓸려 나가면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 모래사장을 늘리자라고 해서 지금 외국에서 이 모래를 사와서 이걸 기존에 20m인데 이걸 뭐 70m 정도 되는 이 길이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너비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드린 이유는 브라질이 그렇게 자연 환경이 좋고 많은데 인간의 이런 활동으로 인하여 많이 지금 이렇게 파괴되고 또 이렇게 다시 재생되는 곳도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는 상파울루 인근에 있는 캄피나스라는 곳에서 프레시덴치 프루덴치라는 곳으로 이제 비행기가 가다가 엄청난 난기류와 또 이 돌풍을 만나서 사고는 안 났고요. 이제 그 목적지엔 도착 못하고 다른 곳에 내려서 이제 버스로 이제 이동하게 됐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서도 계속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온 지역에 이런 돌풍이 아니라 이렇게 모래 바람이 많이 몰린 겁니다. 이게 뭐 옛날 영화라든가 아니면 뭐 재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원래부터 이랬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끔가다 뭐 애리조나라든가 아니면 뭐 동양의 어느 나라에 뭐 그쪽 황량한 지역에 뭐 모래바람이 물어와서 뭐 이렇게 있었다.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걸 처음 본 주민들이나 사람들은 놀라는 것이죠. 이게 뭐야? 이거 뭐 세상 망한 거야? 뭐 이렇게 황당해 하고요. 또 이렇게 모래바람에 몰려오니까 이것을 찍은 사람들이 이건 처음 보는 거다. 이건 이상하다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설명드린 제 동영상에 설명됐지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하여 뭐 사막화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도 안 오고 비도 안 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돌풍이 있어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숨을 쉬기도 어렵고 지금 집안에 온통 모래바람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이 도표는 상파울루 시 인근에 있는 주요 이제 저수지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저수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보시면 전체 이제 물량이 27%, 39%, 50%, 47%등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게 뭐 80% 이상이 돼야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쓸 텐데 물이 절대적으로 모자르고요. 여기 보면 히오그란지라고 하는 이제 저수지에는 이제 83% 물이 있는데 그 물 보유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도에도 극심한 이렇게 물이 모자랐을 때 이 저수지들을 서로 막 연결을 해서 뭐 이렇게 물을 주고받느냐 뭐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파울루 인근에는 지금 저수지의 이제 물 보유량이 이제 38%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 3주 전부터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요. 이게 안 됩니다. 이 물이 더 비가 와야 되고요.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와야 됩니다. 이게 홍수가 나서 당연히 재산이나 인명피해는 나면 안 되지만 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와야 되는데 안타깝게 비가 요즘에 그냥 뭐 부수비 내리듯이 얼마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제가 또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느라 오늘도 이렇게 빨리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주요 소식이 있으면 또 쉽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